오늘도 주식시장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생각했던 건 빠르면 3일, 대선이 시작되는 3일부터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튀거나 이런 시그널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빠르게 월요일부터 튀기 시작했죠. 일주일 내내 계속 작업을 할 것 같고, 이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요 사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위 불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아직 뭔가 끝난 건 아니죠. 대선이 불복으로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쉬어갈 때가 다시 뭔가 윗방향에 대한 포지션을 재차 확대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NN 뉴스 보도를 보면은 뭐 특별하게 이 표가 어제 밤하고 바뀐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를 계속 쫓아가고 있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추가로 오픈된 표들이 집계가 되면서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의 폭을 계속 줄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바다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펜실베니아 보면은 이게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2%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표수는 많아요. 후반부에 들어오는 우편 투표가 바이든이 유리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99%에 1% 정도가 남았는데 표수로 보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네바다를 가져가면은 이기게 되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영역도 표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선 불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가끔 뭐 트럼프가 뭐 해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자기 불복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당선이 안 되면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뉴스 보도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사실은 도이치방크에서 대규모로 트럼프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선 불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위는 계속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극단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외부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집단화되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코로나에 이제 충격을 줄 때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은 기대치보다는 덜 줄어들었고요.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긴 한데 PUA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실업수당을 주는 사람들은 좀 늘었어요. 보면 계속 늘고 있어요. 10월 17일날 34만, 10월 24일날 35만, 10월 30일날 36만인데 뭐 이거는 늘고 이쪽은 줄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들이 좀씩 줄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가 숫자가 떨어지는 정도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뭔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는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미국의 노동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미국 CDC 데이터를 미국이래요. 유럽 CDC 데이터를 보면 이제 락다운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진 상태 하에서 하락 정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일정 수준 주춤한 상태로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겨울에 사실 그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확산세가 많이 유지가 되는 게 가을 겨울에 그 약간 습해지면서 그 우리 그 병균들이 습해지는 게 아니고요. 건조해지면서 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조해지면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내에서 환기를 못 하잖아요, 추워서. 그런 부분들 난방기를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산되는 거라 완전 봉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기간이 지나야만 효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미국의 CDC 데이터를 보면 어제 새벽에 볼 때는 없었는데 이틀째가 동시에 나왔어요. 3일째하고 4일째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4일 들어서 이게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어요. 다시 이때 이제 9만 9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10만 건 훌쩍 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틀째가 3일하고 4일째가 동시에 나왔는데 보면 7일 이동평균선 확진율이 그 7%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존스 홉킨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코비드 트래킹닷컴에 보면 이 입원 환자 수가 4만 8천대에서 5만 2천까지 이틀 만에 확 뛰어 올랐어요. 이게 5만 6천 11월 중순 말 가기도 전에 이게 6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불복 시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불복 시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소리를 치거나 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그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강하게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장중에 아까는 2%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다가 장 후반부에 머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지수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머리를 내리고 있네요. 여기 한번 들렸으니까 뭐 비슷하다 봐야 되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쉬어가는 액션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 파란색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이제 75만 1000건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마이너스 0.9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월비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이제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정도의 폭이 세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떨어지는 폭이 둔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월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 정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계속 둔화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일정 수준 계속 누군가가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실업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거 말고 새로 신규 고용들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신규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군에서 뭔가 고용이 된다, 고용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업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그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 부양책인데 문제는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상원에 대한 부분은 그 민주당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공화당이 한 52석 정도 점유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부양책을 대규모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음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원의 숫자가 민주당에서 더 많이 이번에 선거에 과거보다 더 많이 장악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잃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약간 힘을 잃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만 당선이 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크게 앞서서 우승했었을 선거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혹은 사망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끌고 가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문제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일련 부분 좋게 생각하긴 하지만 대규모로 그 부양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 쪽으로 가겠느냐, 그만큼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실업자들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가게한테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한 가지 이슈는 그렇다고 해서 붕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붕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K자 상승, K자 회복 때문에 그런데 이 K자 회복도 있지만 K자 양극화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 수축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붕괴되거나 이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패닉은 한쪽에만 빠져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미 이제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뉴욕 패드에서 뉴욕 연준에서 지표별로 계속 나오는 4분기 성장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이제 매주 금요일 끝나고 나서 금요일 저녁인가요? 토요일쯤에 나오는데 이게 11월 말 12월 가서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그 시점에는 더블딥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경기부양책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수축하는 과정을 보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지 않는 이런 패턴들을 보인다면 주식시장은 세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주식시장이 아주 생각보다 강하게 충격을 받을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면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은행의 파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반부에 은행의 파산이 또 있었는데 10월달에 2개가 또 나왔습니다. 파산이. 여기 보시면 4월까지 나오고 끝이었는데 10월달에 2개가 파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산이 일어나면 이게 파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은행이 파산이 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나 금융 섹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은행 쪽에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 표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빨라지면서. 그래서 이 금융기관 쪽의 여파가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어떤 위험성이 노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커지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지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 패턴이다라고 말하고는 있고요. 제가 예전에 검토했던 바로는 사실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상관관계가 약간 희박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시차를 초반부에 확 밀려 올라갔다가 시차를 또 후반부에 밀려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동질성을 100%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게 연임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대선 결과로 뭔가 확실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 약간 빠른 생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급격한 주식시장의 붕괴보다는 그러니까 느린 속도지만 점진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른 상승보다는
지지부진한 상승이거나 횡보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인 변동성을 가진 주식시장의 움직임, 조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붕괴는 그러면 가능성이 제로냐? 아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혼합돼서 일어나면 붕괴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높아심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 뉴시스에서 나온 요 올드 차이나 중기술 자립 추진의 성장률 10년간 3%로 둔화라고 하는 S&P 보고가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와이타임즈가 있거든요. 거기 581회에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다만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이 와이타임즈에서 보셔야 될 내용은 제가 보기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이외의 것은 안 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다 보셔도 되는데.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쌍순환이라 그래서 외부적에서 미국에서 계속 뭔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혹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부 경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소비, 그 다음에 내부에서 뭐 투자 개발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중국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주식시장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뭔가 크게 문제를 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세적으로 길게 놓고 볼 때 과연 중국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아주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뜨거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요번 주 내내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다음 주에 가면 다시 눈치 보기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